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요. 플러스가 강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게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직전에 했을 때 이거 터치하러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물 건너간 것 같고요. 50일 이동 평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일단 방향 자체 요번에 이제 있었던 이 하단을 뚫는 이런 형태는 한동안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방향성을 어디로 갔느냐는 요번 주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석 자체는 덱스놀 쪽에 시선이 모였다가 여기서 매파적 발언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서 이 중도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는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는 매파적 발언이 아닌 뭐 덜매? 덜매라고 그러던가요? 덜 매파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시장이 해석하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두 가지가 이제 기사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가 일자리 수, 신규 일자리 수가 급락한 거하고 좀 많이 내려온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 심리 수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매파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확 튀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그게 추세적으로는 좋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그 부분만 간단히 거론하고 갈 건데, 뭐 그거 전에 이제 중국 장세 잠깐 보면 이게 이틀간의 그 캔들 차트거든요. 이 캔들 차트는 희한합니다, 그죠? 시초가 급등했다가 종가에 이제 급락한 이 장중이 변동세가 너무 컸죠. 굉장히 컸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뭐 저 간단히 보다가 뭐 특별한 뭐 기사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국 내 자산운용사들 가지고 최종 매수 물량이 더 높게 해라. 매도 물량 말고. 결론적으로는 순 매수를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그 가격이 쭉 끌어올려지면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 이제 그걸 받아주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밀어 올리려고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산당 쪽에서. 일단은 신규 일자리 수를 보면 얘가 이제 신규 일자리 수인데, 우리 쭉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수가 고용 숫자보다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은 신규 일자리 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신규 고용에서 신규 해고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 고용 수인 거죠. 이를 보면 과거 트렌드를 보면 얘가 20만 건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글자가 보니까 글자를 좀 지우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20만 건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 패턴입니다. 여기 2010년대 최근 패턴을 보면 이렇게 보면, 예, 이게 뭐 50만 건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30만 건을 가지고 공방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거 맞습니다. 뜨거운 거 맞는데 신규 일자리 수가 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거 맞는데,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겁니다. 이게 전체 고용 숫자고요. 이게 좀 전에 봤던 신규 일자리하고, 그러니까 신규 고용하고 신규 해고 차트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자가 보니까 글자 좀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의 패턴, 신규 고용과 신규 해고의 차트의 패턴을 보면 여기 보시면 늘어나다가 줄죠. 그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늘어나다가 줄면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신규 고용이고 밑에 있는 게 신규 해고거든요. 빨간 게 어느 시점에 얘가 터치를 하면서 신규 고용수가 해고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체 고용수, 연두색의 전체 고용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죠. 그리고 경기가 수축하죠. 항상 우리가 경기가 수축할 때 보면 고용수가, 여기 고용수가죠. 고용수가 줄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사이클 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들기 전에 이제 머리가 점점점 이제 수그러들다가 이제 경기 수축 시작하면서 이제 줄 수도 있고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당겨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늘다가 점점 주는 패턴으로 줄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셨지만 이 고용수의 갭, 그러니까 신규 고용하고 신규 해고 사이의 갭 있죠. 실제로 고용된 숫자 이게 점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트렌드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갭이 이제 이 두 개의 폭이거든요. 실제 고용된 숫자가 이 폭이 점점 좀 줄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30만 건에서 공방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0만 건대에서 공방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 30만 건 공방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용 시장이 뜨겁긴 한데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조금 정점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식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로 가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보여드렸듯이 어느 시점에 얘가 이 추세 트렌드를 유지하다가 실제로 실제 전체 일자리 수가 늘지를 않고 전체 고용 수가 늘지 않고 주는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 수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 지금 현재 작동하는 건 지금은 그렇게 작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게 두집히는 현상이 발생하면 고용과 해고가 두집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악재인 거죠. 경기 수축의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이거 이외에 이제 지금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 지표도 다시 꺾이는 현상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는 사실적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주식시장이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과연 이 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 한번 보면 이거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인데 오늘 나왔거든요. 여기 쭉 얘기가 여기 살짝 내려갔죠. 쭉 내려갔습니다. 살짝이 아니고 여기까지 튀었다가 한 번, 두 번 튀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튀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튀었으면 PMI 서비스 업지수나 PMI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온 걸로 나온다고.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눈을 두고 본 건 이건데 여기 보면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굿하고 배드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배드가 낮아요. 굿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숫자가 그죠? 그런데 미래 상황을 여기 보면 향후로 기대치를 보면 직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단기 사업 관련된 컨디션을 물어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배드가 낮고 굿이 좋았죠. 근데 이제 뒤집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굿이 낮고 배드가 높아요. 배드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추세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하여튼 굿이 더 좋고 배드가 낮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단기적 그 노동시장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게 굿이 좋았고 배드가 나빴거든요. 더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굿이 배드보다 더 낮아요. 물론 소득에 대한 부분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굿이 더 높고 배드가 낮아요. 물론 이제 굿이 낮아졌습니다. 17.8에서 낮아지고 근데 배드가 급격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갭이 쭉 줄었죠. 그래서 파이낸셜 컨디션과 관련된 보면 이게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과 관련된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유지대가 아래로 쭉 빠졌죠. 급락했습니다. 지금 8월달 들어서 갭이 줄어들고 있고 터닝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이게 소비나 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이게 미래 상황이거든요. 미래 상황도 지금 갭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은 미래 상황의 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DSR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전체 DSR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갭이 벌어져 있는 건 맞긴 한데 제가 이미 그 DSR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갭이 많이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는. 그래서 안 좋은 애들이 막 자빠지고 있는데 힘들어진 애들이 이제 가게가 쓰러지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파산도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경제가 이제 식어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조금씩 시간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아직은 뜨겁지만 실제 고용 숫자로 보면 뜨겁지만 추세는 식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1년치를 보면 1년치를 봐야 돼. 이렇게 추세는 식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리 지표도 실제로 이 차트로 보면, 이 차트로 보면, 이 차트로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미래를 기대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이게 추세, 그러니까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좋은 게 윗반에, 이 퍼센테이지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좀 뒤집혔거든요. 나쁜 거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 가격이 주유소가 높잖아요. 그런 뉴스 보도를 듣고 있는데, 유가가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뭐 70달러 깨서 60달러 후반대 7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금 80달러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름값에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S&P 500 지수의 가격 지수입니다. 파란 게 케이스 실러 지수, S&P 500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의 가격 지수고요. 미국 전체 주택 가격. 그 밑에 있는 게 신규 주택 판매수예요, 얘가.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CPI 물가 상승률 중에 주거 비용 부분입니다. 파란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거는 이 주거 비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비 쭉 올라가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빨간 게 증감률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이 파란 게 모기지금리입니다. 모기지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주택을 임차하는데, 임차 아파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주택 구매를 한 패턴들이 많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업들도 지금 상업부동산 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임대하는 그런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기지 금리를 계속 모기지 금리에 대한 충격을 받을 건데, 저렇게 금리가 계속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들이 임대료에 이거를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임대료 관련된 이 물가 부담이 과연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주유비나 가솔린이나 혹은 임대료하고 상관한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 수축에 의해서 뭔가 액션이 작동하긴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료 압박이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도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잠재워진 거는 맞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이번에 얘기할 때 임대료 관련해서, 주거비 관련해서는 이게 뭐 윗방인지 아랫방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던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입장에서 뭐 보면, 금리를 뭐 저런 지표들이,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무조건 안 올린다고 봐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 컨퍼런스 보드의 데이터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이게 이제 그 선행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LEI 주요 국가들 나오고, 이 글로벌 LEI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0.3, 이거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나온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얘가 31일 날 최종적으로 또 이번 달에 나오거든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0.3. 그리고 주요국 보면 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보면 여기 LEI 지수가, 선행지수가 0.4 감소했고, 직전에 0.7 감소했습니다. 다만 감소세가 둔화되긴 했죠. 0.4로 0.7에서.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주요 데이터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주요 데이터가 네거티브이거나 뉴트럴이에요. 근데 뭐 네거티브가 훨씬 많죠. 그죠? 괜찮다라고 보여줄 게 주가지수. 그죠? 주가지수가 가장 괜찮다.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가장 좋은 거고, 여기 보면 내구재 주문들 중에서는 국방이나 캐피탈, 항공 부분을 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컨슈머 관련된 거나 메탈 쪽에서는 살짝 좋긴 한데, 나머지 영역에서 이 빌딩 퍼미션이니까 이건 주택 부분이죠. 그거 이외에 다른 쪽에서 전체적으로 좋냐?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가 강도가 줄어드는, 선행지수가 감소하는 강도는 줄고 있지만, 이게 터닝 포인트를 잡은 거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축인 유럽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0.9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월 달에 감소한 것도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은 여기 보시면 0.6 감소했거든요. 근데 직전 월은 0.1 감소했어요. 이 감소폭이 커졌죠. 여기 전부 다 올해, 여기는 8월 달에, 이거 8월 28일 날 나왔고,
얘는 8월 14일 날라왔죠. 미국은 요게 8월 17일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과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계속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로 계속 대규모로 자금을 시장에 폭발적으로 밀어넣은 게 연준이고, 그런 연준의 행위가 사실 주식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밀어올리게 만들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규모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으로 투입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상당히 낮게 가져가면서 조정 국면이 그렇게 길질 않고 사실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경기 수축을 한번 겪는 과정이 지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 이게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장기적 모니터링 패턴을 놓고 보면 이게 살짝 보시면 추세가 여기 MACD가 지금 시그널 라인을 터치했죠. 물론 다시 들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들려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추세를 뚫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MACD 상황을 보면 여기가 높죠, 그죠? 여기 높아지고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낮아요. 여기가 더 높죠. 여기가 CD가 여기 더 낮죠.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조정받다 올라와서 반등하긴 했는데 이 반등세도 사실 좀 낮습니다. 여기보다 이 직전에 있는 언저리하고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점을 치고 밑으로 추세선을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 반등으로 밀고 올라와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 작년 10월까지 밑으로 밀려 내려가서 그때 IT 미국 쪽에 있는 주요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쪽 기업들이 폭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싸졌었어요. 그때 매수해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단기 주식,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의 요건들을 보면 지금까지 밀고 올라온 미국의 메가캡들의 주가를 보면 지금 이 조정을 받다고 해서 과연 좋은 투자 포인트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놓고 보고 개별 주식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입니다,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올라와 있는 이 먹을 수 있는 갭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8월달, 10월달, 올해 초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깨져서 밀고 올라올 요때는 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보면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깨졌거든요. 보면 깨졌습니다. 4.2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얘가 추세의 정점을 찍은 거냐? 그렇다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긴 했지만 연준이 어쩔 수 없이 11월 달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미 뭐 주거비나 개솔린비나 이런 걸 보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고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일단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위험성, 변동성의 위험성을 놓고 보면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에 추세가 붕괴되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채권이 훨씬 더 방어적인
자산인 건 맞죠. 근데 주식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식이 향후에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멘텀 투자는 어느 쪽이 다 급등해서 튀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친 듯이 올라왔던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 이런 쪽과 관련된 것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10배 정도 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기는 여력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을 또 조금 더 쉬어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니냐,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보이는 거는 그냥 변동성이 보이나 보다 그러고 놔두고 다시 밀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타임 쉬었다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추세에 진입하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50포인트 때 여기 찍으면 그때부터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게, 줄였던 걸 늘리는 게 낫겠다는 얘기 드렸고, 여기 깨졌을 땐 요거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일 강하게 뚫고 올라간 걸 보면 추세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여지기를 붙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큰 이슈 변동이 없는 이상. 다만 우리가 투자는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을 할 거잖아요. 거의 수십 년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과연 싼 거냐, 주식들이 시장에 널려있는 주식들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최근 미친 듯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럼 나이키가 그렇게 싼 거냐? 예, 최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싼 건 맞죠. 잠깐 볼까요, 그냥. 나이키가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이상한 게 올라오네요. 잠시만요. 네, 나이키 계속 깨졌습니다. 지금 보면 힘을 잃고 작년 8월달에 들렸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전의 고점에서부터는 회복이 안 되고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나이키 싸긴 싸죠.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난리를 치면서 사실 나이키나 운동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쪽이 딱 보여주고 뭔가 보일 곳이 많아야지 팔릴 곳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밀려 내려온 거고, 단기적으로 국제적 행사가 없다는, 특히 내년에는 국제적 행사 내년에 올해 없죠. 내년에 잠깐만, 내년 뭐 있나?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하여튼 여하튼 그런 게 필요한데 쭉 밀려 내려왔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밀려놓은 가장 또 주된 이유는 중국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 자체도 지금 좀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싸다가 보이지만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존재한다. 거기다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수축되고 있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싸진 나이키마저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싸다가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추세적으로 많이 밀려 올라왔던 게 일정 부분 이제 정상화기도, 여기 추세선을 좀 보면 여기 오버슈팅 났었죠. 그러다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그렇게 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잡다한 말이 늘어났는데,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 그럼 주식시장을 굳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금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금이 지금 2,000달러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면 그보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얘가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고, 가장 그거의 주된 이유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으로 내려갈 움직임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 있고, 여기까지 지금 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올라왔거든요. 100달러 깨지고 나서 달러 인덱스 약세가 보이질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경기 수축, 글로벌 경기 수축이 작동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도 투자 매력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쩌면 회색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 피해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냥 이자를 받는, 이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잡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경제지표 한 몇 개만 보려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